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어요.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해줬죠.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김치며 반찬이며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겼고 손주도 내가 봤어요. 아프단 말도 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말 들었어요. 솔직히 이젠 모시는 거 귀찮아요. 머리가 띵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 뒤로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짐인가 필요 없어진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는데 이젠 손님도 아니에요.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래도 참고 또 참았죠. 근데 어느 날 터져버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군가는 이미 겪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럴지 몰라요. 내 이름은 김말순, 올해 63이에요. 경북 구미 출신인데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와 35년 넘게 살았죠. 남편은 공장 다니다가 몇 해 전 세상 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어요. 남들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나도 가정 일감 붙잡고 하루하루 버텼죠. 아들이 대학 붙었을 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좀 살겠다 싶었거든요. 결혼할 때는 집에 보탬된다고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우리 집 반이나 내어주고 대출까지 끼면서 말이에요. 그게 고마운 줄은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죠. 그땐 그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온 첫 해엔 참 잘 지냈어요. 명절 음식도 같이 하고 손주 생기고 나선 나를 엄마처럼 따랐죠. 근데 언제부턴가 말이 점점 짧아지고 눈빛이 딱딱해지더니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솔직히 이젠 모시는 거 귀찮아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며느리는 확실히 말했어요. 그 말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죠.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 죽여가며 참 서럽게도. 그 뒤로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내가 해주는 게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밥을 차려도 말 한마디 없이 먹고 들어가는 며느리. 손주 봐달라는 말은 해도 감사합니다는커녕 수고했어요. 한마디 없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말없이 일만 하는 가정부가 된 걸까? 그래도 손주는 내 눈에 밟히고 아들은 여전히 철이 없고 참았죠. 하지만 그날이 왔어요. 내가 울음으로 터져버린 그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손주가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부쳤죠. 식탁에 앉아있는 며느리와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미역국가는 맞니? 내가 조심스레 물으니 며느리가 대뜸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뭔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있었던 걸까요? 내가 소리쳤어요. 그래, 이제 안 할게. 밥도 반찬도 애 봐주는 것도 다. 아들도 놀라서 나를 말렸죠.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집 식모 노릇해야 되냐? 니들 나 이제 귀찮다며. 그 말 아직도 생생하다. 며느리는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울면서 부엌 정리하고 그 길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날 저녁 아무도 내 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식탁에 음식도 없었고 손주 밥도 며느리가 대충 차렸더군요. 그제야 그들도 조금은 느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면 나도 나를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꺼내고 옷 몇 벌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죠. 엄마, 고향 다녀올게. 조금 오래 있다 올 거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언제까지?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가서 생각 좀 해볼란다. 그 길로 고속버스를 타고 구미행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오랜만에 타는 시골행 버스. 창밖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더군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말순아, 너 잘했다. 이젠 너부터 살자. 구미 터미널에 도착하니 낯익은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울에서 맡던 매캐한 먼지 냄새 대신 모내기 물 냄새,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이 가슴을 툭 치는 것처럼 반가웠죠. 20년 넘게 떠나 있었는데 마을 골목은 그대로였어요. 담벼락 색만 좀 바뀌었지 지나가는 할머니 얼굴들도 익숙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으로 갔어요. 물론 지금은 사촌 오빠가 살고 있지만 마당 한쪽 빈 방은 손님방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어이쿠, 말순이 왔네. 사촌 올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어째 얼굴이 반쪽이 다 됐노. 그 말에 또 울컥했죠. 서울에선 아무도 내 얼굴 보고 그런 말 안 해줬는데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뒷산 오르며 맑은 공기 마시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된장찌개 나눠 먹고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았어요. 시계를 보며 움직이고 눈치 보며 말하고 감정도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았죠. 근데 여기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누구 하나 내 눈치 안 보고 내가 뭘 해도 안 해도 괜찮은 곳. 며느리의 말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안 아문 건 사실이에요. 밤에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조금씩 나 자신을 다시 꺼내고 있어요. 서울에선 며느리의 시선에 갇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는데 여기선 그냥 말순이로 살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시골살이 첫 달이 흘렀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다음 회에서 더 해볼게요. 고향에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나니 사람들이 하나둘 내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서 살던 말순 씨 아이가 얼굴 보니 고생 좀 했구먼. 그 말들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서울에서 듣던 시어머니도 아니고 손주 맡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 말순 씨라고 불러주는 거요. 나는 마을 회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이랑 둘러앉아 고구마 까고 도토리묵 쓰고 동치미 담그고 일 끝나면 다 같이 막걸리 한 잔씩 돌렸죠. 어느 날엔 동네 할매가 그러더군요. 말순 씨 손이 야무지네. 도시살이 해도 손은 시골 여자라니까. 그 말 듣고 한참을 웃었어요. 서울에선 야무지다는 소리 들은 지가 언제였더라. 가끔 버릇처럼 새벽에 눈을 떠요. 서울 살 땐 아침밥 하려고 일어났지만 여긴 그냥 닭 울음소리 들으며 산책 나가요.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논두렁에 핀 풀꽃들이 아침 인사 건네는 것 같아요. 그 조용한 아침 풍경이 내 마음까지 다시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동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엄마, 어디야? 건강은 좀 괜찮아? 잘 지내고 있다. 며느리가 미안하대 요즘 많이 반성 중이야. 그 말 들었을 때 이상하게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그 상처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나는 일부러 길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 마음부터 돌봐야 할 때니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평생을 누구 딸,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로만 살았지. 그냥 나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는 걸요. 그게 이렇게 외진 시골에서야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골살이 넉 달째 되던 날, 이장님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중장년 인생학교라는 걸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가려 했어요. 근데 가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식한테 상처받고 내려온 분, 남편 떠나고 혼자 된 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파 내려온 분들. 그날 처음으로 내 얘기를 편하게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는지. 말을 꺼내고 나니 내 안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준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텃밭 하나 분양받아 상추, 고추, 가지 심고 매일 아침 물 주고 벌레 떼어내며 식물한테 말도 걸었죠. 얘들아, 너희는 내 말 듣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농사 짓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했어요. 또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책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죠. 어머니, 책 읽으니까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 말 듣고 또 울컥했어요. 한때는 자식들 위해 내 몸뚱이 갈아넣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서울 생각이 나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아들 목소리도 그립죠.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눈치 보며 침묵하며 다시 귀찮은 존재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지금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울에서 손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나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목이 탁 메이더라고요. 보고 싶었죠.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근데 참았어요. 그리움에 휘둘리면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흐려질까 봐서요. 보고 싶지. 근데 할머니 요즘 좀 바쁘다.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도 문자 하나 보냈어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 건강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답장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도 알게 됐거든요. 그 무렵 마을에서 인생 나눔 발표회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죠. 근데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순 씨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눈물 나올 기라. 그 말에 용기 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내가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시골 와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다가 중간중간 눈물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엔 큰 박수도 받았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서울에선 늘 조용히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줘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내게 먼저 묻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우리도 서울 간 얘기 좀 해보자. 나도 애들 때문에 속 많이 썩었거든. 이젠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 발표회 이후 나는 마을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하게 됐어요.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말순 씨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가 누굴 도와줄 입장이 된다는 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론 좋았어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사람 살리는 거더라고요.
마을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독거 어르신 집 청소 도와드리고 반찬도 같이 만들고 배달했죠. 그 중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없고 식사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터뜨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데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내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할머니 눈을 보며 말했죠.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텐 희망이에요. 그 말에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 얼마나 말랐는지 마치 종이장 같았어요. 근데 그 따뜻함이 잊히질 않아요.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혼잣말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군가 그래, 잘하고 있어. 속삭여주는 것 같았어요. 시골살이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나는 이제 이 마을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순이라는 사람으로요. 서울에서 전화는 여전히 가끔 와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엄마 언제쯤 올라올 수 있어? 하지만 난 대답을 미뤘어요. 나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다시 내 삶을 찾은 이곳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싶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논밭엔 서리가 내려앉고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그 무렵 서울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손주 졸업식인데 올 수 있어?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 집 문 다시 들어가는 게 아직도 마음 한구석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 갈게. 하루만 있다 내려올게. 졸업식 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터미널에 도착하니 아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짐을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집에 있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멈칫했어요. 그 집,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발 디뎠던 곳인데 손주는 반갑게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왔네.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이는 나한텐 여전히 전부니까요. 졸업식은 평범했지만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거 하나로 서울행은 충분했죠.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많이 죄송했어요. 그땐 너무 지쳐서 말을 함부로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 말에 나도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하지.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면 상처는 더 깊어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녀를 이해하려 애써봤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짐을 싸며 말했어요. 난 내일 내려갈게. 여긴 아직 내 자리가 아니야. 아들이 말했죠. 엄마, 미안해. 이제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다 못할 마음이니까요.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그 집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날 작은 틈 하나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 틈이 언젠가는 이해로 이어지길 바랐죠. 서울에서 내려온 다음 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과 밭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처럼. 몸은 무사한데 마음은 얼얼한. 집에 도착하자 이웃집 김할머니가 반기셨어요. 어디 다녀왔노? 얼굴이 또 약간 굳었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깐 서울 다녀왔어요. 확실히 여기가 더 숨쉬기 편하네요. 며느리와의 대화가
마음을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금 멀어진 거리였던 만큼 그 거리만큼 서로를 다시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서울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꼭 놀러 오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조용해서 싫어요. 그 글씨 삐뚤빼뚤했지만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밑에 며느리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어머니. 다시 오셔도 좋아요.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요. 그 메모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이 보였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거리 말이에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텃밭에 고추 몇 개를 따 작게 포장해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한 줄 썼어요. 이 맛, 서울에선 못 나요. 그게 내 방식의 화답이었죠. 무엇이든 말보다 진심은 작은 행동 속에 담기는 거니까요. 그 후로 서울로부터 오는 연락은 가끔 안부 묻는 문자, 손주의 사진 한두 장, 아들의 전화 한 통 정도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먼저 모든 걸 품으려 했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었죠. 이번엔 나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조금씩 천천히 다시 다가가는 중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 꽃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예전엔 봄이 와도 그저 김치 담그고 청소하고 손주 학원 시간 맞추느라 꽃이 핀 줄도 몰랐죠. 이젠 아침마다 산에 올라 그날 피어난 꽃을 눈으로 담고 풀벌레 소리 들으며 차를 끓여 마셔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도 기꺼이 하게 되는 것들. 그게 진짜 내 삶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건 예전처럼 종속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지키면서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제 갈 준비는 됐다. 그동안 참 많이 생각했어. 이번엔 나를 너무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 아들은 말없이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이번엔 우리가 더 잘할게. 그 말에 가슴이 참 따뜻했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짐을 쌌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귀환이었어요.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할머니 하고 안겨왔죠. 그 품 따뜻했어요. 변한 건 그 아이보다 어쩌면 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엔 메모가 한 장 있었어요. 이젠 귀찮다는 말 절대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보고 나는 조용히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맛이 어땠냐고 묻지 않아도 식탁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가족이란 건 한 사람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내 이름은 김말순. 한때는 자식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엄마였고 지금은 나 자신을 돌보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외롭고 상처받아 혼자인 기분이라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그저 잠깐 멀리 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인생을 다시 살아도 돼요.
진심으로요.